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늘 2018년도 3월 8일 날 시행됐던 3학년 모의고사 중에 독서편 중에 기술, 예술, 복합지문 이 부분을 강의 진행할까 합니다. 구조독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시간을 충분히 주고 푸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걸 다 풀으려고 하면요. 시간 내에 푸는 것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내에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한 문제당 1분 30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문항이면 6분 뭐 이런 식이 되죠. 난이도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을 천천히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좀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잘 생겼는데. 자, 일단 28번 지문은 기술과 예술 제재의 지문입니다. 지문을 바로 보면서 구조독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필기를 좀 해놨어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사실은 이렇게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죠. 문제를 통해서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골라 읽을 것인가. 글 읽기. 왜 이래요, 오늘. 자, 죄송합니다. 글 읽기 전략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약간 좀 지울게요. 국어 선생님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글 읽기 전략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읽을 것인지를 문제를 토대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다 가지고 계시겠죠. 뒤쪽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읽어보시면 28번 문항이 뭔가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쭉 설명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문제를 먼저 보다 보니까 사진기 내용이 사진기다. 사진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8번 문항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윗글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됐냐,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요.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구나. 자, 읽어보세요. 1번 선제가 사진의 역사를 소개하고 사진기를 다룰 때 유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시면 선택지 구성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8번 문제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문을 둘로 나눠 읽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긴 글을 다 읽고 문제 푼다는 다소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번 선택지로 봤을 때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미. 그럼 윗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한 묶음이겠구나 생각될 때까지 읽으시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제거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선택지를.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토대로 봤을 때 글 읽기 전략이 설정됐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28번 문제를 통해서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문장의 어떤 묘미가 좀 달라졌는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내용 이해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는 적절한 게 4개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1개 있다는 겁니다. 문단별로 보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문단별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문단별로 한 문단 읽고 그 한 문단과 관련된 소주제 또는 관련 문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29번 선지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부터 크게 2단락으로 나눠진 데 있잖아요. 한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가려내는 거죠. 내용 이해 선택지를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선택지가 5개 있는데 하나를 제외하고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야? 있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을 보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죠? 문제의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30번 문제가 뭡니다.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윗글의 그림을 이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를 보셔야 돼요. 자, 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를 프린트해서 2학년은 프린터 보시고 시험 치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그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림만 나오겠어요? 당연히 설명이 나오죠. 그림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바로 선지를 골라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30번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거란 말입니까? 30번 문제는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설명 부분을 어떻게 하는 얘기를 읽으면서 선택지를 바로 접근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기본 구조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크게 하나, 둘을 나누어 읽을 거란 말입니다. 자, 다음에 31번 문제, 제일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관련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윗글을 통해서 뭐 하라냅니까? 보기를 이해하라는 얘기죠. 근데 윗글의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윗글에 나오는 개념 용어를 토대로 해서 보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용어를 토대로 보기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 디귿의 입장을 자, 그러니까 32번 문항은요. 기억에서 디귿까지 뭘 보라는 얘기예요? 입장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입장 정리. 입장 정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과 디귿이 입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하라. 이 말 아닙니까? 기억 디귿의 차이점을 파악하라 문제예요. 33번은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읽으면서 대체어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자, 제가 좀 흥분했죠. 예. 왜냐하면 이번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수강생들도 좀 많이 틀렸어요. 문제를 많이 틀리고 만점 받던 학생들도 80점 후반이나 90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들은 대로 좀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비문학 지문은요. 논리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논리대로. 좀 지울게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이 무슨 과학자입니까? 기술자입니까? 예술가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어 문제이지 이게 어떤 여러분 자체를 무슨 과학자를 본다고 기술자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 이해를 보란 말이에요. 자, 읽어 가보겠습니다. 1번 문단부터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상화보다는 초상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느낀다. 회화에 비해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죠.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기계적 장치니까. 기계적 장치는 좀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이 좀 더 사실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지만 자, 접속어 나옵니다. 자, 다시 해석할 때요. 지시어 접속어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 수강생들은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시어는 앞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얘기죠. 접속어는 뭡니까? 앞말과 뒷말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의 관계 보세요. A, 하지만 B, 어느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A 하지만 B, A를 역접하는 거 아닙니까? B를 얘기하려고 A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B가 중요한 거죠. 자, 양 선생은 똑똑해요.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하지만 변태예요. 어느 게 중요해요? 변태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 웃어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 B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하지만이란 말에 제가 셈을 친 이유는 이 앞부분보단 뒷부분에 초점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하여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다.
정확한 재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사진 미학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뭐 했다고요? 펼쳤대. 뭐를? 논의를 펼쳤대요. 자, 이 펼쳤다의 가장 핵심적인 연관관계어가 뭐예요? 논의죠. 논의를 펼쳤다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지 갑옷의 33번의 선지가 독수리가 창공에 날개를 펼쳤대요. 날개하고 논의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논의는 어떤 이야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선지 당연히 땡깡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뭘 보라고요? 33번과 같이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요. 자, 그냥 의미만 주안점을 두시면 못 풀어요. 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 펼쳤다 무엇을? 논의를. 그런데 펼쳤다 뭘? 날개를. 같아요? 날개하고 논의가 다르죠. 맞습니까? 하나는 추상적인 거고 하나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다. 적어도 다여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1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갔잖아요. 제가. 다 읽고 풀지 말라고요. 여기서 바로 봐서 풀란 얘기예요. 자, 다시 내용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게 재현한 건 재현했다. 칩시다. 그런데 왜곡 변형시킨 거 조절해서 대상을 변형시킨 것도 그럼 사실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이런 논의가 뭐예요? 이런 사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사진의 주요 장치인 초점 조절 장치 첫 번째고요.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설명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이거 설명할 거예요. 글의 전개 방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시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이상이 응시를 해요. 수능에. 60만 명이. 자, 기출문제라고 그 밑에 있는 60만 명이 또 봅니다. 이 글은 상당히 명확하고 논리적인 글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서론이고 서론은 뭐 해야 됩니까? 화제를 제시해줘야 돼요. 앞으로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뭘 찾으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고요. 자, 앞으로는 뭐예요? 초점 조절 장치가 뭔지 설명할 거예요. 조리개가 뭔지 설명할 거고 셔터가 뭔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얘기할 거면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상의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해가지고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어떻게 이게 사실성 있다고 봐야 될 건지 없다고 봐야 될 건지 이걸 판단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다시요. 제가 한 문단 읽으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그냥 설렁설렁 읽어가는 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수능 치기 전에 수많은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진기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옆에다 많이 붙여놨어요. 지시어는 지시 대상 찾아가면서 읽어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절들은 뭐다? 앞으로 글이 전개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접속어는 어떻게 하라? 앞뒤를 나눠가면서 읽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대로 좀 하세요. 자, 가봅시다. 2번 문단. 나오잖아요. 뭐 나옵니까? 당연히 초점 조절 장치 설명하겠죠. 논리적으로.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사체의 상을 필름면에 맺게 한다. 기능이에요. 초점 조절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예, 피사체를 필름면에 맺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초점 조절 장치예요. 이 장치에는 렌즈와 관련한 광학 원리가 적용된대요. 어떤 원리가 적용돼, 광학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이다. 사진기 렌즈는 무슨 렌즈? 볼록 렌즈. 렌즈의 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자, 다시요. 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굴절이 더 많이 됩니다. 비리관계. 굽으면 더 많이 굴절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광축의 평행으로 입산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모인다. 자, 또 나옵니다. 모인다. 뭐가 모입니까? 빛들은 모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선지 가보세요. 2번 선지.
올해는 동아리 신입회원에 3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고 이건 빛이 모였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말이거든요. 3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건 이게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입했단 말입니까? 빛들이 가입했어요? 아니잖아요. 다르죠. 이 모이는 건 초점화된다는 얘기고요. 모인 것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찾아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바로바로 B도 틀렸군요. 2번 선지 틀렸 땡깡. 1번 선지 땡깡. 33번 문제 풀고 있어요. 지금 읽어가면서. 렌즈의 중심부부터 빛이 모이는 전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래요? 초점거리랍니다. 뭐라고요?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전까지의 거리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이걸 또 F라고 했네요. 이거 설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초점거리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F라 둡시다. 이 말은 그 다음에 F가 나올 거고 이 F는 뭐로 보겠다? 초점거리다. 이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렌즈의 초점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므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렌즈를 제작할 때 이미 결정돼 버려요. 그럼 되므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거리를 갖는다. 렌즈마다 초점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납니다.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 물체거리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물체거리가 달라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인 상거리는 달라진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상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지면? 물체의 거리가 달라지면 상거리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렌즈 자체에 있는 거, 렌즈의 초점거리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자, 비슷한 말 3개나 나왔어요. 초점거리, 물체의 거리, 상거리. 맞죠? 초점거리 달라진다고 안 달라진다고? 안 달라져. 이미 만들어졌다. 결정된 거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비슷한 구체적 정보죠. 이 구체적 정보 비슷한 놈들이 3개를 냈는데 3개가 같아야 달라. 다른 거예요.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만큼 길게 설명했잖아요. 문제 출제하겠단 말이거든요. 다시요. 초점 조절 장치를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정보가 자, 이거 좀 색깔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서 초점 조절 장치 설명하고 있어요. 초점 조절 장치는 뭐 하는 거냐면 필름에 상 맺게 하는 거예요. 광화 권리 들어가요.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면이 굽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굴절돼요. 됐죠? 여기서 평행한 축에서 렌즈 중심부에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뭐라 그런다고? 초점거리는 개념을 제시해 준 거예요. 개념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렌즈의 초점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이미 결정돼 버린다 특성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하지만 렌즈의 중심에서 피사체의 거리가 뭐라냐? 물체의 거리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거리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제 출제해요 이거.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되는 겁니까? 초점거리란 놈이 나올 거고요.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는. 그 다음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물체거리 나온다 하죠. 물체거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죠? 이거 F라며요. 이건 O라 그러고요. 이건 I라 그러잖아요. 각각 부호화 시켜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뒤에서는 이렇게 표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있죠.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거는 따로 있어요. 제작할 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문제 출제된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뒤에 얘기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명한 가장 핵심된 얘기 이 얘기거든요. 그들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출제되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출제된다고요? 핵심 요소 중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씨름 선수가 씨름할 때 어떡합니까? 안다리 바깥다리 그죠? 권투 선수가 뭐 어퍼커트 아파커트 하잖아요. 기술 넣는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그랬을 때 기술 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거나 아니면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조하거나 한다.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기술 넣는 거야 이게 지금. 글 속에서 기술을 넣은 겁니다. 문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의인법, 주의법, 음유법, 서리법, 반어법 이런 걸 넣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거보다 문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조, 유추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야. 예시 이런 걸 쓴단 말이야. 출제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점 조절 장치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조리개 나와야 되죠. 셔터넛. 여기까지는 한 세트인 거예요. 제가 아까 큰 글 두 갈래로 나누자 했죠. 여기까지는 한 세트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다음 장. 물체의 거리와 상거리. 아까 앞에서 잠깐 읽어보셨겠지만 초점거리는 일단 만들 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물체 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상거리가 달라진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좀 줄입시다. 없애자고요? 안 돼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자, 물체의 거리와 3번 문단입니다. 3번 문단이에요. 자, 물체의 거리와 상거리가, 자, 보세요. 또 그대로 해놨죠? 렌즈의 초점 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왜 보여줄까요? 몰라도 될 정보면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하나는 주어주고 하나는 안 주어주고 다 구해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에. 예? 이게 수학 문제냐고? 아니요. 산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 이를 렌즈 공식이라고 한대요.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I를 구할 수 있대요. 아래의 그림처럼 F가 20, 뭐하고 있습니까? 2C, 4의 제시 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뭐랬어요? 기술 들어갑니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4의 제시하면요. 계산 방식을 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은 뭐라고? 이거 국어 문제예요. 산수 문제 출제합니다. 가감산할 수 있을 정도의 더하기 빼기만 산수 문제 정도를 더하기 빼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계산법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F가 20cm, F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F가 초점거리라고 했죠? 자, 다시 2번 문단에서 초점거리라고 했어요. F가 초점거리예요. 20cm 렌즈가 있다고 하자. 렌즈가 이미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피사체인 연필이 O가 아까 물체거리. 물체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40cm 떨어져 연필이. 그죠? 40cm.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글자만 읽지 않아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똥을 사면서도, 이빨도 닦고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도 읽으면서 그림도 같이 갔다 왔다 해야 돼요. 40cm 연필 맞네요. 그죠? 공 왜 넣어놨을까요? 비교하는 문제 출제하려고요. 나무 왜 넣어놨을까요? 비교하는 문제 출제하려고요. 다시 갈게요. 물체의 거리가 40cm인 경우에 연필의 I는 40cm가 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그러면 O가 얼마예요? 40분의 1 플러스 I가 모르는 값이에요. I가 모르는 값이고 넘어가니까 F가 얼마예요? 20분의 1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묻는 문제예요. 저는 잘 못해요. 통분해서 넘어가잖아.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놔도 이거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통분해서 보면 뭐가 된다고요? 40cm가 된대요. I가. 됐습니까? 좀 이따 이게 나와요. O가 10,000cm인 나무의 I는 어떻게 될까? O가 10,000cm라는 얘기는 물리적 거리가, 즉 물체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10,000cm, 10,000cm 이만큼. 그죠? 이거는 O가 F보다 몇 배 커요? 100배 큽니다. F가 얼마인데? 20이잖아요. 곱하기 100 해봤자 2000인데. 이상 크면 물체에 무한대 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무한대가 돼버린대요. 따라서 5분의 1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I는 F와 거의 같대요. 자, 무한대 정도, 자, 100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다시요. 간단히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100배 O가 F의 100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I가 F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만큼 길게 설명했는데 문제 출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구체적으로 설명 이만큼 했으면 출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만약 O가 F보다 작으면, 큰 게 아니라 작으면 피사체의 빛이 퍼져 모이지 않아 렌즈 뒤에 상이 맺히지 않는데요. 뭐가? O가 F보다 작아요. 그러면 맺히지 않는다잖아요. 렌즈 곡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대요.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상의 크기. 아까 상의 크기는 뭐랬습니까?
i라 그래서 상의 거리는 i라 그랬죠.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을 i를 o로 나눈 값과 같대요. 이게. 그러므로 이 값과 피사체의 크기를 알면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대. 이것도 출제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i가 o로 나눈 값과 뭐하고 상의 크기를 피사체 자 상의 크기하고 o로 나눈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의 크기를 i로 보고요. 피사체 크기를 o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시겠어요? i는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뭐랬습니까? 이 i 상의 거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o가 뭐야? 물체 거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상의 크기와 피사체 크기로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그 본문의 문제에서 뭐로 출제되겠습니까? 자, i 값을 구할 수 있니? f 줄 테니까 또는 뭐 o를 줄 테니까 이 셋 중에 2개 줄 테니 하나 구해봐.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게 몇 번 문제냐면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에 보면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필의 i는 40분의 여기 보면 40이잖아요. 물체 거리가 40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연필 구해볼게요. 40분의 1 맞죠? 거기다 뭐 얻은 겁니까? i는 1 맞죠? 이거 하면 얼마 되는 2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30분의 1 맞습니까? 공 30cm죠. 30분의 1 플러스 i 나우분의 1은 몇 분의 몇이 납니까? 20분의 1. 통분하면 60분의 1이 60, i는 뭐냐? 60 나오죠? 60 나오고 이건 뭐 40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거 40 나오고 그럼 연필하고 공하고 누가 더 큰 겁니까? 연필이 작죠?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크다고 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온 거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자, 다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는 것은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 1번 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쪽에 초점 조절 장치 갖고 이만큼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맞죠? 아직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조리개하고 셔터도 남았어요. 그까지 읽어야 이 달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몇 분, 30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아니, 사람 눈 달렸는데 지금 IF 막 계속 나왔잖아. IF5 나왔어요. 과정 관련 문제 찾아보세요. IF5 나온 거. 몇 분 있어요? 30분 문제 아닙니까? 30분 문제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나오죠.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자, 이게 뭐예요? 중심 문장이에요. 뭐하고 관련돼? 이 둘은 뭐하고 관련돼? 노출과 관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노출과 관련된 거 있으면 여기 보고 풀어야 된다는 적어도.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초점과 관련된 거 초점 조절 장치는 뭐 I, F, O 이런과 관련된 거란 거죠. 그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지문을 다 알고 푼다는 건 무리예요. 읽으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낸 문제를 바로 찾아서 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부족 현상도 제어할 수 있고요. 노출은 필름에 입사되는 빛의 양이다.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노출이 너무 많으면 허옇게 번져서 나오고요. 자,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계를 드러낸 표현들이에요. 뭐뭐 하면 뭐 되고 뭐뭐 하면 뭐 되고 이거 반드시 나와요. 조건 관계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드러낸 표현이잖아요. A 하면 B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선택지에 들어가요. 선택지에 분명히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줄 거야 됩니다. 자, 노출이 과하면 허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옇게 나왔다. 문제 출제해 볼게요. 허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해결해봐. 노출을 줄여야죠.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노출이 부족하면 어둡게 그럼 반대 어둡게 나오면 노출을 어떻게 됩니까? 늘려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세요.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 줄이다. 뭘 줄입니까? 면적을 늘리거나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와 관련된 거 33번 가볼까요? 사무실의 평수를 줄이다. 면적을 줄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간적 면적을 줄인다는 거요. 평수 줄이는 거 똑같은 거죠. 저만 똑같다 생각하나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줄이다,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부분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를 문장 구조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하고 구체적인 단어는 같은 거에 다른 거요? 다른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일이, 우리가 사물의 다리, 이런 책상 다리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상 다리. 이건 구체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과 이 일의 다리가 놓여져 이럴 때의 다리는 물론 전혀 다른 동음이어이어죠. 어쨌든 추상적 단어와 구체적 단어를 구별하셔 또 뜻을 표현하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계속 내용 가보겠습니다. 조리개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리개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 조절 장치를 기록되어 있는 1.4 쭉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래요. 아유,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초점 거리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누는데요. 이를 조리개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왜 뒤에 계산 내용 없어요? 없으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얘기해 줍니다.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의 지름은 약 1.4배 커져 조리개 면적이 약 2배 넓어져. 값이 작아지면 또 나오죠? 작은 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면적이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빛의 양도 증가한대. 이거 말면 되죠. 숫자가 작아지면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게요. 빛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환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노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노출이 많아지는 때는 언제 쓰면 돼요? 어두울 때 노출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리개 값을 줄였다. 어두울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요. 여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작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노출이 높아진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반대의 경우도 되겠죠? 이게 몇 번 문제예요? 31번 문제예요. 31번 문제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1번 문제의 2번 선지를 보면 허옇게 번져 보였다 이런 표현 나와요. 허옇게 번졌대요. 그럼 노출이 작아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옇게 번졌다가 노출이 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노출을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죠. 그럼 조리개 값을 어떻게 합니까? 높은 수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2번 선지가 맑은 날 촬영하여 피사체가 허옇게 번져 보였다면 가가 뭐 조리개죠? 조리개를 4로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2.8이었거든요. 4 했다는 것은 조리개 값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조리개 값을 올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빛의 양을 줄어들었다. 빛의 양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과한 걸 줄인 거죠. 노출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노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빛의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편 셔터는 촬영한 순간을 열렸다 닫혔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요. 셔터 속도는 1, 2, 3, 4로 표현되고 셔터 열려있는 시간이 뭐 됐다는 얘기고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노출 시간이 역시 2배 짧아지므로 빨라지면 딸깍 빛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할까요? 셔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예, 빛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노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진가는 이거는 사진가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리기도 할 수 있고 밝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읽어보신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 얘기입니다. 노출이 과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져 나온대요. 노출이 부족하면 어둡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노출이 허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노출을 줄여야 되겠네요. 자, 어둡게 나오면 노출을 올려야겠죠. 자, 노출하는 방법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리개 값이 내려가면 노출 증가시키는 거예요.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빛이 내려가서 노출이 줄이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갖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조리개 셔터는 다른 기능도 있대. 또 얘기 또 좀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왔다 갔다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도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심도가 미친다. 뭐를?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친대. 33번 4번 선지 가보세요. 자, 선수가 결성점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거고, 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어디 도착하지 못한 거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잖아요. 어쨌든 심도나 상위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가 거리 범위를 할 수 있다. 조리개의 지름이 작아지면 또 나옵니다. 뭐뭐 하면 나와요.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보세요. 뭐가 작아? 지름이 작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범위가 넓다. 이를 뭐란다? 심도 깊다. 자, 지름이 작다 뭐예요? 심도 깊다. 반대도 나옵니다. 반대까지 설명해요. 조리개의 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좁다에 따라서 자, 범위가 좁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도가 낮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이 찍다는 건 뭐예요? 사진 촬영하다는 뜻이에요. 5번 선지가 보면 종이에 연필로 손을 긋고 점을 찍었다.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건 이렇게 찍는 거 같아요? 다르죠? 자, 어떻게 찍는 것이 전제해서 심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셔터 속도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한다. 뭐 한다고요? 셔터 속도, 피사체 움직임, 빠른 속도는 어떻게 하는데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 빠른 셔터 속도는 정지 동작. 노출의 시간이 짧아서 잔상이 필름 위에 남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정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대요. 왜요? 잔상이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되죠? 셔터 속도가 빠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잔상이 없어서 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지 동작을 표현하기 좋아요. 이 말 아닙니까? 반면에 느린 속도는 어떻게 움직임을 암시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막 흘러가는 듯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한 문제 반드시 A 하면 B 된다. A가 상승하면 B가 하락한다. 등등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무조건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버리면 사실은 남는 문단이 한 문단밖에 안 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읽어야 됩니까? 이까지가 사실은 기술 제재예요. 그 뒤에 있는 기역부터 디귿까지는요. 예술 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32번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32번만 6번 문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32번은 조금 뒤에 풀려고 했는데 이따구로 만들어놔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켰더니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건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면 좀 이따 풀도록 하죠. 28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까지 다 체크해놨는데요. 봅시다. 읽어가면서 보니까 제일 먼저 앞단락까지만 쫙 끊어보세요. 여러분 앞단락만 쫙 끊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락을 둘씩 나눠놨잖아요. 이게 지금 큰 이야기 하나예요. 1번부터 몇 번 문단, 5번 문단까지 얘기해요. 이게. 이건 6번 문단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 이게 쭉 내려가면서. 그럼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만 갖고 판단해 봅시다. 사진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진의 사실성을 소개하고 주요 장치 뭐예요? 셔터, 조절 장치, 노출 이거 아니에요? 정답 나왔잖아요. 사진기의 기능, 초점과 노출이 중요한 어느 게 맞아요? 지금 2번 문단부터 나온 게 초점 조절 장치. 그죠? 자, 이게 2번 문단 얘기예요. 3번 문단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 상거리, 뭐 물체거리 이런 거 얘기해요. 이거 연결된 거죠. 4번 문단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 얘기합니다. 이 노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5번 문단 무슨 얘기예요? 조리개, 셔터 얘기인데 얘는 노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심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기 주요 장치인 조리개, 셔터, 조절 장치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 얘기는 1번 문단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변형시킨 것도 사실적인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보자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앞에 것만 보고 풀어도 이 3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선택지를 간단히 확인해보면 글의 전체적 흐름을 묻고 보세요. 제가 이 선택지를 보는 순간 둘로 나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럼 글의 전체적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쪽 문단만 읽어보세요. 앞쪽 문단을 읽어보니까 초점 조절 장치, 물체 거리와 상거리, 조리개와 셔터, 노출 결정, 조리개와 셔터, 다른 기능, 주요 장치,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 기능이라는데 사진기의 여러 기능 설명하고 사진의 대상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어. 이거는요. 뒷부분 보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이 기능이란 말에 약간 현혹되셨다면 그 얘기고요. 혹시 초점과 노출이 중요한 이유라 했는데 초점 얘기했고요. 노출 얘기하고 그럼 심도는 왜 빠졌는데요? 사진 미학이 사진 발달에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더 가볼게요. 그러면 29번 윗글에 대한 예를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일단 제가 볼게요. 조리개가 읽었죠. 초점 조절 장치 읽었죠. 사진기의 초점거리와 상거리 얘기했죠. 광축의 평형 입산빛들 얘기했어요. 이건 몇 번, 1번부터 5번 문단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맞죠? 읽어볼게요. 조리개 값이 커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 조리개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조리개 값은 4번 문단, 5번 문단에 나옵니다. 그렇죠?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 했습니다. 광축. 자, 가볼까요? 조리개 값이 나온 것은 4번 문단에 나옵니다. 4번 문단에 나오는데 조리개 값이 커진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리개 값이 커지는 것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냐?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빛의 양이 2배 증가한다. 그러면 조리개 값이 커진다는 것은 빛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오는 거예요. 그걸 또 심도 측면에서 보면 5번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조리개의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조리개 지름이 작아진다. 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요. 윗글로 올라가 보세요. 1.4가 조리개 값이 작아진 거죠. 맞습니까? 면적을 줄여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됐죠? 자, 2번 선지 가볼까요? 자, 2번 선지. 자, 2번 선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선지는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 거리를, 자, 일단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죠. 초점 거리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초점 거리는 안 바뀐다고 이미 했죠. 아까 앞에서 몇 번 문단이었어요? 요 문단 잘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문단에 나온 게 초점 거리, 상거리, 물체 거리 설명했었는데 이 두 개는 물체 거리가 달라지면 상거리가 달라진다 했죠? 초점 거리는 달라진다 제작할 때 이미 결정된다 했잖아요. 이미 나왔던 답이에요. 소문단 내용을 확인한 문제이다. 세부적 내용 중에서 문단의 중심과 관련 있는 내용을 체크해 놓자 이랬죠. 이게 2번 문단 얘기예요. 2번 문단.
이걸 아까 심도 얘기를 했잖아.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이건 그러니까 몇 번 문단이에요? 5번 문단 정도 되네. 자, 사진기의 초점거리와 상거리를 알면 렌즈 공식을 활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게 I 나오던 거 3번 문단이에요. 그죠? 자, 초점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윗글에서 초점거리가 F, 상거리가 뭡니까? I. 맞죠? 그리고 물체의 거리 O. 3번 문단이잖아요, 이게. 광축의 평면에 입산 빛들은 사진기 렌즈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 더 많이 굴절된다. 이 굴절 얘기 몇 번 문단에 나왔습니까? 원래 볼록 렌즈란 말이 나왔는데 2번 문단에 보면 볼록 렌즈는 어떻겠습니까? 렌즈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광축의 평행으로 입산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많이 된 것은 가장자리가 굴절이 더 많이 됐으니까 더 많이 휘어 있겠죠. 자, 조리개와 셔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빛을 노출을 더 많이 시키면 밝아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30번 문제. 아까 했죠? I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얼마 나옵니까? 연필의 값은 구해보시면 똑같이 연필의 값은 어떻게 30분의 1 아니면 이게 30분의 1이에요. 40분의 1이죠. 40분의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이거는 뭡니까? 20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i 놔두고 이거 옮기면 돼요. 옮기면은 40분의 1 40분의 2에서 1 40분의 1 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 나오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1 플러스 i분의 1은 20분의 1 이렇게 하면 60 나오죠. 이렇게 되면 60 나오죠. 이게 더 크죠? 공 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더 큰 게 아니라요. 공의 i가 더 큽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자, 특히나 기술 제재, 환경 제재에서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 거 나오는 게 하지만 이건 어떻다고요? 가감산 정도, 즉 산수 문제만 출제된다. 쫄지 마세요. 본문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이 위에 다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지금 6번 문단 제외하고도 지금 30번까지 수탈하게 왔습니다. 자, 여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의 값을 보기가 쭉 됐습니다. 자, 이게 개념어 활용하라고 했는데, 자, 조리개 값은 2.8, 셔터 속도는 1000으로 각각 설정하여 피사체를 촬영했대요. 사진을 가나를 조절해 보았더니 이런 요소가 나왔답니다. 이건 뭐 볼 필요가 조리개 값이고 이거 셔터 속도예요.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을 했지만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이 심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깊어진 거죠. 심도가 깊어진 거잖아. 맞죠? 심도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윗글 문단에 가면 5번 문단에도 나오는 5번 문단에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피사 심도와 관련된 건 5번 문단에 나옵니다. 5번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심도란 게 자, 어떻게 되냐? 심도가 깊어진 것은 물체의 거리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깊어진 거죠. 나는 고정하고 나는 조리개 값을 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해야 되고 가를 2.8보다 큰 수 조절해서 가가 뭡니까? 조리개 값이죠. 나가 셔터 속도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고정하고 가를 2.8보다 큰 수 한대요. 다시.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큰 수로 바꾼다는 건데 큰 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노출이 줄어들죠. 자, 그렇게 되면 심도를 깊게 하여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깊게 해요? 깊어서 문제인데 안 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맑은 날 촬영하여 피사체가 허옇게 보이면 어둡게 보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되었던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옇게 보인다는 말은 노출이 어떻다는 겁니까? 과다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노출을 줄여야겠죠. 그럼 빛의 양을 2배로 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틀린 겁니다. 자, 어둡다. 노출을 어떻게 됩니까? 노출을 증가시켜야 돼요. 노출이 많아서 문제된 거 노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노출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빛의 양을 줄이면 됩니까? 증가시켜야 되는데 안 되죠. 이렇게 틀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려나가서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잔상이 생겼다도 윗글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 다시요. 잔상이 생겼다면이 나왔는데 잔상이 생기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5번 문단이 나오죠. 셔터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짧으면 잔상이 안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셔터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에서는 잔상이 생겼다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가는 2.8보다 작은 숫자로 셔터 조리개를 줄인 거죠. 그 다음에 1000보다 더 큰 숫자로 하면 더 빨리 찍게 만드는 겁니다. 잔상이 안 나타나게. 이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넓어 보였다, 심도가 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2000으로 조절해. 자, 나는 뭐냐면 셔터 속도입니다. 1000에서 2000으로 했다는 얘기는요. 셔터 그 다음에 넓어 보였는데 나에서 조리개를 셔터 속도를 더 높인 거죠. 물체의 거리 범위를 좁혀야겠어 했는데 이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정답이 4번 문제,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잠시 쉬었다가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